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채연 아나운서 예. 오랜만이에요. 그쵸, 잊을만 하니까 나타났죠.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차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야말로 차전 아나운서 공식 휴가 도우미로 어떻게 보면 좀 대리꾼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런가요? 아니, 저 주선태 씨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부네스코가 뭐 주선태 씨가 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 잘하셨습니다. 진행하는 스타일이 저하고 딱 맞네요. 차지한 아나운서 휴가가 빨리 끝나고 돌아오면 이 자리가 위태로울 거다 예상을 하면서 오늘도 아주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들 하겠습니다. 예. 잘들 하세요. 그냥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오늘도 뭐 오프닝부터 재미난 입담으로 시작하는 네. 걸 보면 오늘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모신 특별위원님이 계시죠. 우리 네. 주유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세계 명작 감상이었나? 그 프로그램 EBS에서 하던 그걸 매주 안 빼놓고 보다가 이제 운명적으로 영화의 길에 접어든 주유신이고요. 지금 영산대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화. 운명 같은 분. 근데 목소리도 좀 멋있어요. 여배우처럼 목소리 낮고 맞아요. 격조가 있고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주제 뭘지 다들 약간 감이 네. 오시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산 정치의 여러분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예상외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런 영화제가 전 세계 어느 영화제도 없어요. 시원한데. 떨려. 역시. 야, 멋있네. 부산하면 영화제. 맞아요. 오늘 부네스코에서 다룰 이야기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영화제 하니까 또 할 얘기가 흥분되면서 그쵸. 뭔가 설레면서 그리고 또 이인혜 씨는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 또 배우로서 또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드레스 코드를 좀 네,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그래요, 예. 아쉽네요. 사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음식과 영화를 결합한 음식 영화제를 기획하고 열었었거든요.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내 씨가 개막식 사회를 위해. 부네스코 위원회가 다 해먹더라고요. 과연 음식 영화제는 어느 도시가 가장 어울릴까 했는데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던 모든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건 부산보다 좋은 공간이 그럼. 없다. 그래서 뭐 부산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는 부산 그럼 영화, 영화 그럼 부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립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또 음식도 사실 부산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부네스코에서 많이 다뤘지만 딱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영화제가 이제 곧 열릴 때가 됐죠.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그 영화제도 상영할 영화의 그 리스트업이 더 거의 다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초청할 해외 게스트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섭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막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배우들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찾을 것인가. 지금 아마 결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기대된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네. 자, 부네스코가 마련한 첫 번째 유산 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남포동 비프거리입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거의 뭐 비프거리가 상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1회가 열렸던 영화제의 그 1996년도죠. 그렇죠, 예. 그때 그 남포동 예.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다고요. 그렇죠. 96년 9월 13일 네. 날 열렸는데 그때 날이 조금 더웠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남포동 자체가 뭐 원도심의 중심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데 1회 때에 뭐 관객이 약 한 뭐 18만 명이 들었다니까 뭐 평소에도 발디딜 틈이 없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뭐 인산인해라고 하는 거죠. 뭐. 이 무대 뒤에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너무 정우성씨인가요? 저번 스타일 와. 너무 젊으시다. 이때 저희들 안전 요원들이 사실 뭘 해야 될지 저기 남미 씨 모르겠어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2년 너무 젊었다. 이봐요. 저 위치가 또 학생들 통학로 근처다 보니까 좋아한 거죠. 신발. 신발이 그러는데. 아니 진짜 대형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20년 전 영상인데 영화제 열기가 뭐 그대로 그럼요. 느껴지기도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의 영화제도 아마 그때를 부러워할 정도로 맞아요. 열기는 저 정도 열기를 지금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눈앞에서 바로 그 이렇게 배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다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가 뭐 이인혜 씨 누구를- 손은 당연히 잡아봤지만 이 손이 조인성 씨, 지진이 씨, 한예슬 씨 뭐 이런 분들 손을 잡아봤던 손이라 아직도 그 느낌이 좀 생생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 남빈 씨 손 씻었어요? 예, 그날은 안 씻었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1회 때 23편을 봤습니다. 매니아. 영화제 기간 동안. 야,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23편을 봤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미 1회 때는 그 전날, 개막식 전날에만 5만 장이 팔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거의 20년 넘어서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가 왜 개막식 표가 얼마 만에 매출 맞아, 매진되냐. 매진되냐. 그 전통이 1회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문장 보겠습니다. 입장 안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더 이상 입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입장이 안 됩니다. 문 닫겠습니다. 4,000원 하는 이 입장권을 10만 원에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부산 시내 곳곳에 유명한 영화관들이 뭐 상영관을 내어주고 그럼요. 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스크린이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전용관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원래 세계 유명한 영화제들은 다 딱 그 개막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5월에 둘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근데 영화제는 또 10월에 항상 그 추석 대목이 끼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해서 잡다 보니까 해마다 날짜가 계속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맞아요. 이거는 이제 해외 게스트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전당이라는 영화제 전용관이 생긴 이후에나 10월 첫째 주 목요일이라는 이제 날짜를 픽스할 수가 있었죠. 그 대형 스크린 그 자체가 또 볼거리였어요. 그렇죠. 그 대형 스크린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올라오는 그 쭉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장관이었고 그런 큰 스크린에서 야외에 영화를 본다는 그것 그게 이제 그 왠지 폐막작이나 개막작을 꼭 한번 내가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야외 극장 이거였다니까. 하면은 자동차 극장밖에 맞아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에 늘 가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사방에 뚫린 곳에서 맞아. 이야기도 소곤소곤하면서 영화를 본다. 바람도 맞으면서 그 최고였죠. 주산태 씨가 얘기한 그 상영 스크린의 크기라는 게 네. 기존의 부산 시민들은 보지 못했던 아니 전 국민이 못 봤죠. 다른 데서 빌려온 빌려온 거예요. 거니까. 최현우 아나운서 봤어요 그거? 못 봐. 우리는 봤어. 네, 지금은 못 보죠. 우리는 봤어요. 아니 옛날에 동네 애들이 집에 자기 집 무선 전화기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시네요. 서울도 충무로 거리 하면은 또 그럼요. 이렇게 영화인들의 거리로 맞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서울도 유명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영화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 이용관 지금 전 집행위원장님께서 네. 경성대 부산에 최초로 영화과가 생겼잖아요. 네. 거기 이제 교수님으로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또 영화제 부집행위원장까지 했던 전향준 선생님을 강사로 부르고요. 그 두 분이 이제 계시다가 원래 이제
부산 출신인 그 김지석 선생님과 오석훈 감독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강으로 서로 아. 친했던 친구고 그러다가 김지석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 한번 국제영화제란 걸 해보자 이런 이제 과감한 제안을 하시는데 처음에 봐도 뭔 소리야 도대체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처음엔 이런 그랬을 식의 것 같아요. 반응이었는데 네. 그런 꿈을 몇 년 동안 이제 꾸다가 드디어 96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나저나 김동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의견을 수락하실까요? 정확한 건 만나봐야 알겠지만 전 가능하다 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제가 몇 해 전 영화진흥공사에서 했던 거 잘 아시죠? 그때 오며 가며 위원장님을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건 이 교수님 생각이시죠. 김 위원장님이 이 교수님을 잘 아는 게 그게 중요하죠. 왔다. 자, 앉으시죠. 예. 영화제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것도 국제영화제를. 예.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부산 첫 민선시장이신 문정수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서울과 광주에서도 국제영화제를 준비 중인 거 아시죠? 부산이 되겠습니까? 문화불모지 부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이 더 낫습니다.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공이 많아서 내내 삿바 싸움만 하다가 요즘은 거의 물 건너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부산이 훨씬 낫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영화제는 다 한 그룹 끼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만 되면 무조건 지원해주겠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하고 하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김 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직만 수락해 주신다면 100% 성공 확신합니다. 저렇게 해서 마치 독립운동 하는 분들의 어떤 비장함이 맞아요. 네, 맞아요. 확 느껴지네. 눈빛부터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팀으로 인해서 맞네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동훈 위원장님은 중앙정부의 관료 출신으로서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인맥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이렇게 끌어내시는데 사실 또 이제 그것만으로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가진 노하우가 좀 있으셨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우에서 한 8억 정도를 후원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영화제 이렇게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말 그대로 보면 이게 잘 될까? 그래, 의구심이 8억씩이나 당시 네. 큰 돈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관료의 노예함이 이럴 때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미리 이제 기자들한테 대우에서 후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못하지. 그럼. 그러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기업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죠. 안 한다고 이미지라는 게 할 수도 없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대우에 있는 그룹 자회사의 대표분께서 사비로 한 3억 정도를 후원을 하고 그러셨던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동훈 위원장님은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의 역할은 이 젊은 그 영화학도들이 영화제를 있는데 그 배경이 되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걸로. 그러니까 80년대까지 굉장히 우리 문화의 침체기였는데 90년대 이후로 이제 80년대 그 어두운 분위기 좀 벗어나면서 특히 이제 그때 뭐 X세대, 신세대 이런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던 때고요. 재밌는 사실이 영화제가 96년에 시작했잖아요. 같은 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영화 잡지 시네21의 창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건이 말해주는 게 한마디로 좀 더 성숙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영화 문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그 해가 이제 그래서 영화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한다 그러나 그 어떤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는 계속해서 너무 단순화되고 있고 유럽 영화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아시아 영화가 그 두 개의 영화를 대신할 어떤 영화의 미래로 주목받을 때 부산영화제가 바로 아시아 영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딱 등장을 한 거거든요. 세계 3대 영화제 집행위원장 모두가 한 영화제를 동시에 찾는 일은 세계 영화제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인 국내외 영화인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화제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폐막을 하고 나서 폐막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없고, 근데 해외에서 초대한 손님들은 사실 이 양반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화제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눈은 높지 않습니까? 이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때 진짜 그게 기가 막혔던 게 김동호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부산항 그 부둣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를 전부 빌려가지고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파티를 폐막 파티를 근데 했었어요. 너무 분위기 있었겠다. 네. 그때 참석했던 그 해외 영화제 관계자들이 정말 감동을 해가지고 그게 영화 같으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 파티를 오렌지 색깔에. 어디 칸에 가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이게 일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영화제의 최고죠. 최고의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 동네 문화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씬이요. 네. 1회 때인 것 같은데 그 독립영화를 트는 와이드 앵글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드 앵글 섹션을 위한 파티가 있어요. 또 젊은 독립영화에 참여하는데 다들 돈이 별로 없으니까 1차는 뭐 영화제에서 아마 대강 고갈비 골목에서 거기서 이제 먹었는데 계속 더 같이 마시고 그래도 싶어 돈이 파티야. 없으니까 그 고갈비 골목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저희 앉아가지고 술 먹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영화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제일 인상적인. 비프거리 같은 데서 영화도 보고 또 거리에서 더 걸어 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영화제의 가장 큰 묘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맞습니다. 뭔가 비프거리 굉장히 좋은 충분하지 유산이 않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영화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유산 후보 영화제의 성장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멋지네요. 영화의 전당. 아름답네요. 영화제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후보 바로 영화의 전당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부산 와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어디서 찍었냐면 그걸 영화의 전당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나중에 집에 갔더니 이만한 가족 사진 있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게 멋지니까 아버지가 뽑아두셨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는 이제 랜드마크가 된 거야. 그렇죠. 부산을 상징하게 된 거지. 오자마자 보이는 게 영화의 전당인 거죠. 대부분 그 유명한 데는 그 이제 뭐 까르면 까르 벨리면 벨린 그 도심부 핵심에 그 상징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극장이 있고 뭐 1년 내내 물론 영화 상영되지만 영화제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전용관의 역할을 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렇게 유명한데 전용 상영관이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은 옛날에 지어졌어야 됐어요. 진작에.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의 전당이 생김으로써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는 그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더 부살이 하다가 이제 자기 공간을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남포동 시대가 이 작별을 고하고 이제 해운대 수영만으로 이렇게 완전히 공간적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근데 평소에도 일부러 멀티플렉스 안 가시고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 느낌 더 살리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에는 또 무료 상영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가기만 해도 늘 영화제가 아니라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의 전당인 것 그런 같아요. 거 있지 않나요?
그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이 오면 데려가려고 하지. 사실 너희 이런 거 있어? 아니, 이런 집에 거? 있는 TV 말고 스크린이라는 거 아니야? 휴대폰 화면 말고 니네 머리보다 높은 거 그래서 데려가죠. 그럼 그러면 너무 좋아. 가면 애들이 이러고 온단 말이죠 이러고. 불 켜줄까? 불 팍. 이때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충실했다면 영화의 전당을 계기로 이제 하드웨어까지 완성됐다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많이 같은데. 해오셨는데요? 아, 영화인 준비하세요? 어울려. 예전에 저 영화인 꿈꿨었잖아요. 약간 이원 맥그리고 닮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약간. 당겨주세요 카메라. 저 작가님이 소름 끼친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인상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야, 이렇게 진행하시죠. 예. 네, 자, 영화의 전당 지하에 비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영화제는 2008년부터요 그 상영작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출품된 영화의 한 70%를 보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고요. 보관이 돼 있네요. 근데 일반인들은 좀 정도가- 출입이 어려운 그렇겠죠. 공간입니다.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희귀 영화 필름 포함해서 한 600편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클래식 157편, 뭐 월드 클래식 200편, 뭐 부산 독립 영화 약 200편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부산 분원입니다. 전국에서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와 관련된 무슨 시나리오, 잡지, 뭐 이론서 이런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여기도 못 들어가나요? 일반 아니요. 여기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3,000편이 넘는 그 영화를 VOD로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데나 가셔서 신분증만 맡기시면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뽑았죠? 혼자 예, 영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인데요. 아 괜히 아들 방에서 왜 봐? 저기 가서 보지. 아, 여긴 어디예요? 예, 이것도 그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여기는 필름 영사실인데요. 네네네. 그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로 영화를 찍기 맞아요. 때문에 필름 그렇구나. 영상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필름 영상이 거의 사라졌는데 서울에 있는 그 한국영상자료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필름 영상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이제 일반 극장에는 아예 필름 영상이가 없는 거예요? 없죠. 아, 저런 거 있는 거 정말 꿈에도 몰랐네. 아니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전당 마당에서 킥보드나 탔지. 안에 식당이나 가서 밥이나 먹고. 아니 근데 자료원 가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진짜 몰랐네요. 너무 좋은 정보. 저는 그럼 오늘 빨리 퇴근해서 예. 거기에서 좀 영화 좀 볼게요. 진짜 한 편은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보물 창고네요, 그래요. 진짜. 뭐 영화의 전당 곳곳에 막 이런 것들이 있네요. 편당 몇만 원씩 내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얼마 돈 내고 갑니까 진짜? 신분증 아닙니다. 신분증 맡기고 신분증 네. 무료인데? 교수님 그러면 무료예요? 저기 아카이브에 있는 그 필름들은 영화의 전당에서 어떤 뭐 기획전을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언제든지 틀 수는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영화제 자체에서 그 연중 내내 기획전을 하거든요. 무슨 감독전이라던가 무슨 뭐 유럽영화전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영화들을 그 필름을 갖고 이제 기획전이나 오, 저거 자체가 거죠. 부산이 가진 어떤 보물이지. 문화적 진짜 자산. 그러네. 문화재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네. 그 허공에 붕 떠 있어요. 그런 맞아. 느낌이죠. 지붕이요? 아유, 거 가서 보면 이렇게 된 기둥은 거의 안 보이고 붕 예. 떠 있는 거 우주선 떠 있는 거 같잖아. 맞아요, 이렇게. 아, 그러네. 네. 기둥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도 제가 그래서- 만들지는 않아가지고 기둥이 어디 숨겨있는지 어쨌거나 저는 계속 처음 공사 본 중인 사람들은 줄.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공사 중인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쪽 맨 그러니까. 이걸 웹팔보라고 하는데 팔이 받치는 기둥이 하나밖에 지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네. 거죠. 지지대가 이제 그것도 중심부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하나만 딱 있는 거죠. 이걸 웹팔보 지붕이라는데 이게 아마 축구장 1.5배 크기?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아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전당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커요. 이게 웅장한 거지. 아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멋있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봐야겠네. 이렇게 막 비 엄청 오거나 아이, 그럼요. 태풍 불고 이러면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인혜 씨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이거 오늘 자, 공개하는구나.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올라온다, 바로 밑에서 올라온다. 지지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 이런 게 밑에 있었구나. 신기하죠. 이거 그리고 올라가죠. 문제되면 자 지하에서 이렇게 식단 보조 기둥이 올라와서 지붕을 떠받치게 돼 있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혜 씨가 말씀하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저런 게 있다는 저는 거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에는 저 건물 자체가 안정적인데 네. 이제 외부 변수 예를 들어 바람 많이 태풍이나 불 때. 바람이 아주 많이 이때는 아무래도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걸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하에서 쫙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아주 이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여주다가 네. 혹시 위험할 수 있을 땐 저기 올라온다. 그렇죠. 맞습니다. 무지 비싸겠다 진짜. 역시 건축 비싼 건물이야. 전문가답게 이 영화제 하나가 생김으로써 영화의 전당 같은 하드웨어도 만들어졌지만 그 외에 영화 관련 인프라들이 하나둘씩 이제 부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 후반 작업을 위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영화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 모이면서 하나의 어떤 집적되는 거죠. 이렇게 영상 관련 산업이 집적이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집적이 되면서 2014년에 보면 부산이 그 유네스코에서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아,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된 곳이 부산이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화제 하나가 이렇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도시 이미지, 도시의 위상 이걸 많이 바꿔놓은 거죠. 그렇군요. 아니 청년들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해볼까 엄청난 했던 일을 게 해냈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큰 영화제가 됐다는 건 참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문화유산 지금 두 가지 봤잖아요. 그렇죠. 비프거리, 영화의 전당.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렇다면 과연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그러니까요. 뭘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요. 지난 5월 세상을 떠나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의 사진입니다.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이 사실 그 1996년 영화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기자들 앞에서 네. 그러니까 온 국민 앞에서 처음 이제 영화제를 알린 네, 기자회견하신 그렇죠. 그런 사진인데 이게 뭐 영화제의 어떤 역사를 논하는 사진을 넘어서 김지석 프로그래머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의미가 있죠. 이제 김석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영화 배우나 감독 뭐 이런 분들하고 달리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게다가 이제 이분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이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를 않대요. 그 말 그대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서의 그늘에서 험지에서 묵묵히 일하셨던 분이어서 특히나 이제 더욱 1회 때 사진은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아마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평을 받는 소중한 자료 중에 하나죠. 김지석 프로그래머님께서는 지난 5월 18일 프랑스 칸에서 그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셨죠. 떠나셨는데 향년 57세, 사인은 심장마비로.
영화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화제의 화려한 부분만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화려한 그 이면에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가 있었던 거고 교수님은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를 모토로 출발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아시아 영화를 담당했던 수석 프로그래머가 김지석 선생님이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부산영화제 개막식, 폐막식에 그 참석하는 수많은 아시아 영화인들의 이름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그리고 불러줄 수 있는 분이시라서 이제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분이 그 역할을 과연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빈소에서도 봤지만 한국 영화인은 물론이지만 또 아시아의 영화인들 많이 참석했고 그래서 다들 많이 눈물을 흘렸고 또 SNS 보면 수많은 또 아시아 젊은 영화인들이 김지석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엄청난 도움 이런 걸 너무 많이 언급하면서 애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산 증인이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했고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참 그분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을 굉장히 한순간에 확 상처를 줬던 정말 가슴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거였죠? 그게 이제 다 소위 알고 계시는 블랙리스트 그 사태의 일부로서 부산영화제가 상영했던 세월호 관련 다이빙벨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죠.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완전한 해결은 안 되었고 그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라는 이제 부산시 압력이 있었고 이거를 거부하고 상영한 이후에 진짜 영화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그 압력과 탄압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집행위원장 사퇴 요구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영화제 관계자들에 대한 그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해서 지금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건 그 결과로 영화계가 좀 양분되어서 영화제 보이콧을 하자 또는 참여하자 이런 양분돼서 실제로 작년에 부산영화제가 거의 반쪽짜리 영화제가 됐고 예, 관객 수도 최저를 기록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되고 기존의 명성과 이미지 굉장히 훼손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부산이 배출하고 키워낸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을 오히려 부산시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망가뜨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저는 이건 비극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하던 해에 결혼 자금 500만 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전화기까지 사무실에 떼어서 정말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들었던 영화제가 이런 수모를 겪는데 그렇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돼요. 뭐 일단은 사실 자기하고 형제 같은 그리고 또 어쩌면 나하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법원에 불려다니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예,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근데 사무실을 보니까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잠깐 다른 나라 영화제 가서 자리 비우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영화의 전당은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지으셨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그렇게 너무 소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쌓인 명함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셨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예. 네. 당연히 국내의 모든 영화인도 그렇겠지만 특히 아시아의 영화인들이 김지석 쌤이 안 계신 영화제를 너무 낯설어하고 굉장히 슬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시아 영화에 대한 그 깊은 애정과 엄청난 지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이거를 과연 어떤 분이 대신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 뭐 시와의 관계라던가 또 영화제 내부 인사들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사실은 좀 중재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김지석 선생님이었는데 또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과연 그런 영화제의 회복과 정상화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더 걱정되는 빈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근데
영화가 전부다라는 게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느껴지고요. 네. 마음도 참 아픈데 저 사진이 없었다면 이 의미도 되새길 수 없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마지막 문화유산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김지석 프로그래머에게 저희가 좀 부끄럽지 않도록 영화제가 조속히 또 정상화되고 맞습니다. 더 발전시키는 게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당연히.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진짜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세 개가 다 진짜 부산국제영화제를 너무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이어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결정하셨나요? 저는 사실 교수님이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산 증인이시니까. 교수님 얘기를 마지막에 들을까요? 아, 그래야 되겠다. 제일 먼저 들읍시다. 제일 먼저 들을까요? 아, 그럴까? 예. 저야 뭐 당연히 세 번째 김지석 선생님 사진이고요. 왜냐하면 뭐 그 남포동 거리 같은 공간 또는 뭐 영화제나 같은 건물 다 당연히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는 결국 사람이지 않나. 특히 김지석 선생님 같은 분들의 그 거의 평생을 헌신한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 무한한 애정과 영화제에 대한 열정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제 세 번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에 하시는 게 맞네. 마지막에 제가 하시는 게 그랬잖아요. 맞네. 마음이 숙연해진다니까. 아, 그러네. 아, 주선태 씨. 시사가 됐잖아요. 시사가. 이럴 때부터 무대를 만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네. 그러면 저의 젊음 네. 그리고 저의 좋지. 땀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아, 남포동 비프 광장을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네. 주선태 인생의 레드카펫. 바로 남포동 비프거리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근 자, 소장님. 그리고요. 뭐 저는 사실 뭐 최근까지는 김지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영화 집행위원장은 뭐 늘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영화 뭐에 대한 큰 매니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운명하시고 나서 쭉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김한근 선생님께서는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사진이죠. 네. 자, 우리 그리고요. 박상현 씨 예,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지석 프로그래머님의 사진을 우리가 영화제를 이전과 같은 궤도에 제대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청년 김지석이 칸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순간까지도 꾸었던 꿈이고 바랬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시 이루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새기는 차원에서라도 그 몇 장 남지 않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좀 새롭게 영화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또 의미가 조금씩 다른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자, 우리 남미 씨. 남미 씨. 그 사진과 그 사무실이 계속 보존되려면 영화의 전당이 문화유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층이라든지 그 소극장 앞에라도 이번에는 정말 추모전부터 정말 큰 사진을 걸어서 우리가 이곳을 마음껏 드나들고 여기서 멋진 영화를 볼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리포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말 몇 장 남지 않은 이 사진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무 부산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이유가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 그걸 만들어준 분이 김지석 프로그래머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의 전당 안에서는 그 사무실도 당연히 문화유산처럼 보존이 돼야 되고 그 사진들을 걸어서 후손들이 다 추억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영화의 전당이 잘 보존돼야 된다. 머리 좋은데? 머리 좋은데? 저도 오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또 세 번째 문화유산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남미 씨의 의견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에는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김지석 프로그래머님의 애도를 표하는 어떤 뭔가 행사를 해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영화의 전당 안에서 뭔가
네, 추모를 하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에 저는 오늘 영화의 전당으로 하도록 야, 오늘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요? 제 양쪽에 계신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하겠. 궁금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남미 씨가 했던 얘기 네. 100%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영화의 전당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가만히 있어보자. 동점이잖아요. 예. 사진 셋, 네. 그리고 영화의 영화의 전당 전당 셋. 세 분. 이분은 누구죠? 그리고 유일한 단 한 명의 예, 유네스코의 돌연변이 주성태 씨가 지금 본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프거리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되게 부끄럽죠?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에 결정하는 제가 영광을 그러니까 저의 선택에 의해서 유네스코 그러네. 위원회의 오늘의 이 선정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만약에 비프거리를 계속 하셔도 되고요. 되는데. 아니요. 번복하실 내가 생각이 그렸다니까 그림을. 진짜 되는 사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분량 뽑아간다? 내가 이렇게. 아우 진짜. 제 생각에 그래서 10초 더 나오시려면 바꾸시는 게 맞을 결정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바꿔서 네. 저는 오늘 네. 이 유네스코 위원회가 이 결정을 해야 부산 시민들이 아마 부산 국제영화제에 더 큰 관심을 제대로 쏟아주실 것 같기 때문에 예. 저는 피프거리.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의 사진을 저는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 아마 10월에 도래가 될 건데 그 전부터 우리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가 꿨던 꿈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희망 이런 것들을 저희 유네스코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전달해 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고 또 영상 여기저기 퍼날라 주셔서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를 다시 세계의 5대 영화제 위상으로 여러분들이 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정하신 분들을 박수 한번 쳐드리죠. 큰 그림. 우리 주 교수님 우셨어요. 그래요. 교수님 어떠세요? 네, 소회가 소감이 좀, 궁금해요. 네. 보세요. 이거 넘어가죠 그냥. 아니요.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맞아요. 왜 예. 갑자기 눈물 나셨는지.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페북에서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한테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한 영화제 성공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한국 영화계 또 하여튼 영화 도시로서 부산 자체가 큰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앞으로 또 해야 될 일 되게 많고 그래서 아예 마무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여튼 영화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모든 한국 영화인들이 좀 뜻을 모으고 특히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서 그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영화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그런 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오늘 아마 이 유네스코 오늘 프로그램은 김기석 프로그래머가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에 그동안에 그분이 열정, 노고 이것을 아마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분의 영전에 유네스코가 만든 꽃다발을 오늘 얹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김한근 소장님과 우리 주 교수님의 멋진 멘트로 오늘의 문화유산 선정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네. 이제 이렇게 왼손 치면 되나요? 네. 자, 유네스코 위원회 오늘의 문화유산은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 사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지고 재밌는 부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유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